오늘은 글로벌 브랜드의 베스트 세럼 7가지를 가져와 왔습니다. 대부분 보여지는 이 세럼들 가격이 좀 비싼데요. 소비자로서 좀 합리적인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이 세럼들 왜 비싼 걸까요? 이렇게 유명한 브랜드를 구매하시기 전에 꼭 보셨으면 좋겠는 그런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연구개발비 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보여지는 이러한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매출을 하는 그런 회사들입니다. 이 회사들이 돈을 벌어서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보시는 게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도 화장품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는 기업인가에 대한 지표를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연구개발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연구개발비를 보셔야 되는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전성분을 봐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비싼 세럼의 전성분과 일반적인 세럼의 전성분을 봤을 때 왜 이게 비싼 건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전성분의 한계가 무엇이냐면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배합비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 순서대로 많이 들어가 있는 것부터 들어가 있다라는 것은 알겠어요. 그래서 전성분을 가장 잘 보는 방법은 어떤 성분이 메인 성분이지를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주요한 성분들이 피부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를 보시는 게 중요한데요. 그러나 이렇게 비싼 세럼들 그리고 일반적인 우리 세럼들을 봤을 때 이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은 배합비라고 해서 얼마만큼의 양과 얼마만큼의 농도가 각각의 성분으로 들어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성분이 A와 B 세럼에 들어갔다라고 할지라도 A라는 세럼에서는 녹차 추출물을 티백을 살짝 넣었다가 뺐더라도 요거 자체가 녹차 추출물로 명명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B 세럼의 경우는 녹차를 정말 비옥한 땅에 좋은 거름을 써서 직접 기른 다음에 그 영양분들이 절대로 파괴되지 않는 그런 압착법으로 녹차 추출물을 만들었다라고 할 때는 똑같이 녹차 추출물이라고 표기됐다라고 할지라도 사실상 그 효능이나 영양분은 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성분을 볼 때는 어느 정도 한계는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싼 제품을 고를 때는 상세 페이지를 꼼꼼하게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세 페이지 안에 여러 가지 비밀들이 다 녹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구개발비를 봐야 되는 2번째 이유는요. 이 화장품 회사가 얼마만큼 업의 본질에 다가가려고 노력하는가를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요리사의 업의 본질은 뭘까요? 바로 요리를 진짜 잘하는 것, 정말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이 업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점은 그 요리사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진짜 좋은 요리사겠죠. 화장품에서도 똑같습니다. 다른 것들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좋은 화장품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더 좋은 원료를 더 좋은 배합비로 만들어 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바로 좋은 화장품 회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성분을 구현하기 위해서 수천 번의 실험을 하기도 합니다. 가장 피부에 최적으로 좋은 게 뭐지? 를 찾아내는 그 과정이 바로 그 연구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품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유명한 그런 세럼들은 계속 세대를 거쳐서 더 많이 발전해 나가면서 새롭게 론칭이 되고 있어요. 화장품을 고르실 때는 연구개발비를 보시면서 이 화장품 회사가 얼마나 좋은 회사인지를 파악하시면서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 좋은 쇼핑이 될 수 있겠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연구개발비를 함께 파악해 볼 기업은요. 에스티로더, 로레알, 아모레퍼시픽, LVMH, 시세이도입니다. 이 자료는 매출액 세계 100대 화장품 기업 현황이라는 겁니다. 1위는 로레알이죠. 2021년도까지 현재는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약 49조 정도의 매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로더는 22조 정도 벌었죠.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은 약 5조 9천억 정도의 매출을 올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더 최근 것에 대한 매출이 나오니까요. 직접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첫 번째 파악해볼 기업은 바로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가시면은 최근 자료까지 다 보실 수가 있어요. 매출은 2조 7천억 정도 했고요. 3분기까지. 그리고 연구개발비는 990억 정도를 썼습니다. 아래 봤더니 매출액 대비
대비 연구개발비를 얼마나 썼습니다. 퍼센테이지까지 다 정확하게 계산돼서 나와 있습니다. 3.62% 정도 썼습니다. 라는 것이 나와 있지요. 다음 기업은 바로 로레알입니다. 로레알은 52조 매출했습니다. 2022년도 기준으로요. 자, 이 기업은 1조 5천억 정도의 연구개발비를 썼습니다. 굉장히 큰 숫자죠. 매출액 대비 봤더니 2.98% 정도의 연구개발비를 쓰는 그런 기업입니다. 앞서서 아모레퍼시픽은 3.62% 썼고 로레알 같은 경우에는 2.98% 썼습니다. 둘 다 사실 굉장히 많이 연구개발비에 투자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기업을 한번 볼게요. 에스티로더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까지 다 벌써 나왔습니다. 20조 7천억의 매출을 하고 연구개발비는 4,400억 정도를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출액 대비 2.16% 정도 쓴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앞선 두 기업보다는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약간 좀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시세이도입니다. 2.5% 정도의 연구개발비를 씁니다 라고 되어 있고 원화로 계산했을 때 2,400억 정도의 연구개발비를 쓰는구나 라는 게 나와 있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LVMH 화장품 쪽만 봤더니 11조 900억 정도의 매출을 했고 연구개발비는 그 뒤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집계가 안 된대요. 그래서 2020년도의 매출과 연구개발비 기준으로 봤더니 약 2.65% 정도의 연구개발비를 쓰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세럼을 만든 기업을 한 번에 쫙 정리를 했더니 2022년도로 봤더니 누가 제일 높은가요? 로레알과 아모레퍼시픽이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지요. LVMH는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가장 최근 자료인 2020년도 거를 봤더니 2.65%로 그렇게 낮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이 정도의 기준으로 지금 회사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매년 보시다 보면 어떤 기업은 들쭉날쭉 연구개발비가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 우상향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상향한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지표로 보여집니다. 매년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기업이 계속 꾸준히 더 좋은 화장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에 대한 지표를 꼭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품 리뷰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럼은 바로 에스티로더의 나이트 리페어 세럼입니다. 에스티로더의 나이트 리페어 세럼은요, 벌써 42년이나 된 굉장히 역사가 긴 세럼입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7번의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7세대까지 개발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제품이 나이트 리페어여서 밤에만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이렇게 전성분을 봐도 꼭 밤에만 써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성분은 없었어요. 그래서 아침과 저녁에 같이 쓰셔도 됩니다. 그 비밀은 상세 페이지 안에 숨어 있어요. 상세 페이지를 봤더니 강력한 안티에이징 파워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봤더니 3주 만에 주름 개선과 피부 탄력이 강화됐대요. 근데 3주 옆에 별 2개가 붙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별이 붙어 있거나 숫자가 붙어 있을 때는요, 밑에 자세하게 적혀진 설명을 보셔야 됩니다. 36명의 아시아 여성 대상으로 하루에 2번 쓰게 했다라고 합니다. 3주 후에 이러한 결과를 얻었다라는 것으로 볼 때 아침과 저녁 2번 정도는 쓰면 나도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나 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36명을 대상으로 인체 적용 시험을 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세 페이지에서 또 눈에 띄는 게 있는데요. 90%가 경험한 더 탄탄해진 것 같은 피부라고 되어 있죠. 어드밴스 나이트 리페어 세럼을 사용하고 나서 피부가 더 탄탄해진 것 같나요? 라고 질문했는데 301명 중에서 90%가 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드밴스 나이트 리페어 세럼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조금 더 탄력적이 되나 보다 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상세 페이지에서 보이는 거 뭘까요? 바로 크로노룩스 파워 시그널 테크놀로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특별한 독자적인 기술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조합들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엄청 기업에서 연구 투자를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희만 쓸 수 있는 기술력이에요 라고 하는 것을 뒤에 TM이라는 것을 붙여서 상표를 등록해서 이거는 우리만의 기술력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 설명이 속부터 차오르는 주름 탄력 피부결 개선 모공 케어까지 가능한 멀티 리페어 세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상세 페이지를 쫙 봤을 때 어떤 부분을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지를 꼭 이해하셔야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성분을 좀 볼 줄 알지요. 그렇기 때문에 전성분을 가서 도대체 어떠한 성분들 때문에 이러한 효과가 있다라는 거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갈색병의 전성분을 한번 볼까요?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뭔가요? 바로 비피다 발효용해물입니다.
비피다 발효용액물은 피부 장벽을 강화해 주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는 그러한 성분입니다. 비피다라고 하는 그 유익균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추출한 성분인데 굉장히 소량밖에 추출이 안 되는, 그리고 그 여과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피부의 장벽이라던가 피부의 그 환경 자체가 조금 더 쾌적하고 건강하게 바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비피다 발효용액물뿐만 아니라 효모 추출물, 락토바실러스 발효물 같은 이렇게 발효가 된 성분들이 들어간 것이 이 갈색병의 주된 성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히알루론산이 들어가서 피부를 좀 촉촉하게 해준다라는 것도 보여집니다. 갈색병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요, 피부가 좀 더 쫀득해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발효 추출물에 좀 알러지가 있는 편입니다. 갈락토미세스 발효용화물은 아예 못 쓰고요. 발효 추출물은 굉장히 조심해서 쓰는데 저는 이 갈색병을 30대 때 썼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별다른 이슈가 없었던 걸 보면 함량이 너무 높거나 뭔가 배합비가 잘못돼서 알러지가 일어난다라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한테는 발효 추출물을 썼을 때 다른 제품을 썼을 때보다 더 큰 효과를 느끼지는 못하는 사람이어서 발효 추출물이 저한테 딱 맞는다라는 느낌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제품을 구매를 하냐면 이 금액을 가지고 발효가 주인 성분을 살 것이냐 아니면 다른 성분이 메인인 거를 살 것이냐를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세럼이 발효가 메인 성분이기 때문에 이 제품을 꾸준히 쓴다라기보다는 이 돈으로 다른 제품을 사서 쓰는 게 더 효과가 높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갈색병의 장점은 피부가 쫀득해진다는 장점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이 한 병을 다 비우게 되면 피부가 좀 쫀득해졌는데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90% 이상이 피부가 좀 탄탄해졌다라고 느끼는데 동의를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피부가 처졌고 나는 좀 탄력이 필요하다라고 하신다면은 이 갈색병 쓰시면 분명히 만족하시면서 쓰실 거라고 봅니다. 다음 제품은 바로 랑콤의 제니피크입니다. 2009년도에 출시된 세럼입니다. 벌써 15년이나 된 그런 세럼인데요. 랑콤 제니피크도 마찬가지로 몇 번의 업그레이드 과정이 있었는데요. 65개국에 3천여 명의 전문가가 14년 동안이나 오랜 연구 끝에 제품을 개발을 했고 9개의 특허를 가졌다. 그래서 랑콤의 대표적인 안티에이징 세럼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랑콤 같은 경우에는 로레알의 메인 브랜드이기 때문에 사실상 로레알 기업 자체에서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제니피크 상세 페이지를 한번 보러 가볼까요? 맨 윗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니피크 한 병으로 3살 어려지는 피부 나이 지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마이너스 3.17세 되어 있습니다. 8주 사용했더니 이렇게 어려진다 라는 게 보여지죠. 왜 그런지 제니피크는 전성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비피다 발효용액물은 앞서서 우리가 봤던 나이트 리페어와 비슷합니다. 뒤에 봤더니 아스코빌 글루코사이드라고 하는 미백 개선 기능성 성분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헤페스라고 하는 피부의 각질을 살짝 제거해주는 그러한 성분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니피크 쓰고 나면은 피부가 좀 맑아졌다, 환해졌다, 깨끗해졌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제니피크가 이야기를 하는 어려졌다 라고 하는 표현들이 바로 이러한 성분들의 조합과 배합비를 잘 만들어서 피부가 조금 더 어려지는 것 같은데 광채가 도는 것 같은데 환해진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세럼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도 7가지 프리 앤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갔다라고 하는데요. 고객센터에다가 문의를 했더니 이렇게 나와 있는 7가지의 프리 앤 프로바이오틱스가 이 제니피크 안에 들어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히알루론산과 비타민C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 외에도 제니피크 자체 내에서 한 임상실험 결과도 한번 볼까요? 피부 보습력, 주름, 피부결, 윤기 이렇게 7가지의 피부 개선 효과를 기기평가로서 이렇게 플러스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공은 더 마이너스로 줄어든 것도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여기에는 2배 더 빠른 피부 리페어 효과라고 해서 피부 장벽 개선 효과도 같이 있나 봅니다. 옆에는 72.1% 더 강해지는 피부 장벽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반드시 이러한 설명에는 밑에 부연 설명을 꼭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여러 명을 대상으로 느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실제로 기기평가를 통해서 이렇게 숫자가 올라가는 것을 본 것인지에 대한 것을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7번을 내려가서 봤더니 29세부터 63세 여성 21명을 대상으로 피부 각질층에다가 살짝 자극 준 다음에 이 제품 쓰고 봤더니 리페어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8번 같은 경우에는 악조건 상황에서 실험을 해본 것 같아요. 24명을 대상으로 온도가 40도, 굉장히 덥죠. 습도는
85%니까 굉장히 건조한 그러한 환경에서 제니피크 세럼을 발랐을 때 어떠한 결과가 일어났냐라는 것을 볼 때 피부 장벽의 수분 손실량이 비교를 해봤더니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에스티로더 나이트 리페어와 랑콤 제니피크 어떻게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쓰는 게 좋을까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에스티로더의 나이트 리페어 같은 경우에는 피부의 탄력이나 쫀쫀함, 탄탄함을 원하신다면 나이트 리페어가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랑콤 제니피크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조금 더 맑아지고 결이 조금 더 좋아지고 깨끗해진다, 그런 것들을 원하실 때는 랑콤 제니피크를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둘 다 안티에이징 제품이기 때문에 30대 중후반이시라면 전 한 번쯤 써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면에서 저는 사실 추천을 드리고요. 두 개가 다 비슷한 것 같지만 살짝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조금 더 포커싱해서 피부를 개선시키고 싶은지를 파악하신 다음에 제품을 고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두 가지 제형은 랑콤 제니피크가 조금 더 광채가 돌고 조금 더 무겁다라고 저는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에스티로더 나이트 리페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제형이 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 저녁 바르셔도 무방한 제품이어서 화장 전에 바르셔도 되지만 다른 제품들과 결합에 있어서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세럼들은 잘 파악하셔서 언제 내가 쓰는 것이 가장 최적인지를 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제품의 효능을 평가하실 때는 최소 2주 이상, 그러니까 한 달 정도는 쓰신 다음에 평가를 내리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다음 제품은 입생로랑의 나이트 리부트 세럼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 세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제품은 바로 전성분부터 볼까요? 전성분을 봤더니 글라이콜릭 애시드가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바로 헤페스 성분, 각질을 제거해주는 그런 성분인데요. 글라이콜릭 애시드가 몇 프로 들어갔나 봤더니 3.4% 들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아주 높은 함량은 아닌데 피부결을 굉장히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제품이 바로 이 제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하 같은 경우에는요, 너무 함량이 또 높은 거를 바르게 되면은 피부에 자극감이 있을 수 있고 이걸 매일 바르게 되면 조금 더 예민해진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같이 좀 얇은 피부, 예민한 피부 같은 경우에는 매일 바를 수는 없었지만 각질이 좀 두꺼운 피부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을 매일 저녁마다 바르고 주무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참 좋은 이유가 포트마리 골드꽃 추출물이라고 해서 카렌듈라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카렌듈라는 피부를 진정해주는데 굉장히 뛰어난 성분입니다. 그래서 아하 성분이 약간의 각질을 연화시킨다고 할지라도 피부에 최대한 자극받지 않고 그런 붉어지는 부분이나 자극받는 부분을 진정시켜줄 수 있는 성분이 바로 카렌듈라라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어서 제품을 바르고 나면 좀 편안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요. 다만 장벽이 무너졌거나 좀 예민해졌거나 아니면 뾰루지가 좀 많이 올라왔다거나 라고 한다면은 피부가 좀 따갑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따갑다라고 느낄 때는 그걸 매일 바르지 마시고 장벽 개선을 좀 하신 다음에 제품을 바르시는 게 중요하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저는 바르시는 게 좀 적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자극감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비타민 C라던가 레티놀 같은 것과는 저는 같이 바르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피부에 따라서 같이 발라도 전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서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셔서 같이 써도 되는지 아닌지를 논의를 하신 다음에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제형은 흔들어서 쓰셔야 되고요. 얼굴에다가 바로 뿌리게 되면 주르륵 흘러버리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면 손바닥 위에다가 덜어서 꾹꾹 누르듯이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흡수력이 굉장히 빠르고요. 바르고 나면은 얇은 오일막 같은 게 쳐져 있어서 광채가 싹 도는데 요거 바르고 그 다음날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제품이라서 화장을 좀 잘 받게 하고 싶다 라고 할 때 이 제품 쓰시면 분명히 만족하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은 설화수 윤조 에센스입니다. 설화수 윤조 에센스는요, 1997년도에 개발이 된 그런 제품이고요. 벌써 27년이나 됐습니다. 최근에는 6세대까지 개발을 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설화수라는 브랜드는 인삼이라는 그런 주요한 메인 성분을 중심으로 한방 화장품이다 라고 보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 성분을 봤더니 한방 추출물이라고 하는 게 제가 갈색으로 표시한 부분인데요. 그 외에 눈에 띄는 것이 인삼 추출물과 타우린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윤조 에센스에 많이 들어가 있는 성분을 봤더니 베타인이라고 있는데요. 베타인이라는 성분은 구기자나 사탕수수, 불을 내서 추출하는 그런 성분입니다. 피부에 침투하는 능력이 뛰어나고요. 그리고 피부를 진정시키고 보습작용을 해주는 그런 성분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인삼과 타우린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한번
한번 살펴볼게요. 타우린은 세포 배양 시스템에서 48시간에 멜라닌의 함량을 21%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라는 것으로 볼 때 타우린이 화장품 안에서 미백을 도와주는 그러한 성분으로도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 추출물에서 우려낸 굉장히 영양가 있는 성분들과 타우린, 인삼 추출물에서 만들어진 피부가 조금 더 환해지고 건강해지고 하는 그러한 성분들이 더해져서 윤조 에센스가 탄생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한방이 좀 잘 맞았고 인삼 추출물 같은 것들이 먹는 거에서도 좀 잘 맞았다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피부에 발랐을 때도 좋은 시너지가 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방 화장품이 좋고 향이나 이런 거에서 좀 힐링되고 이러시는 분들은 윤조 에센스 쓰시면 분명히 마음에 드실 거라고 봅니다. 윤조 에센스 같은 경우에는 짙은 갈색을 띠고요. 한방 화장품스럽죠. 향도 한방 화장품 느낌이 물씬 납니다. 그래서 빠르게 흡수가 되면서도 동시에 촉촉하게 느껴지는 그런 세럼이라서 안티에이징을 하면서도 건강하게 한방으로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윤조 에센스 굉장히 만족하시면서 쓰실 거라고 봅니다. 다음 제품은 바로 시세이도의 얼티뮨 세럼입니다. 제가 시세이도 재직하던 시절에 그 시세이도라는 브랜드에 있었던 친구들이 이 세럼을 다 추천을 해줘서 이제 써보게 된 그런 제품입니다. 하도 좋다고 해서 왜 좋은가? 라고 하면서 이제 써봤던 그런 제품인데요. 이 제품도 상세 페이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맨 윗줄을 봤더니 피부의 혈행 개선과 피부 장벽이 강력해진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티뮨 세럼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혈행 개선을 통해서 피부가 맑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런지 전성분을 한번 볼까요? 전성분을 봤더니 저 뒤에 은행나무의 추출물이 있고요. 연꽃 배아 추출물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은행나무의 추출물은 왜 우리가 먹는 약으로도 많이 드시는데 보통 이 혈액순환 돕게끔 하는 게 바로 은행나무 추출물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추출물을 연구를 통해서 이제 화장품에 넣음으로 인해서 혈행 개선에 좀 도움을 준 게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연꽃 배아 추출물도 마찬가지로 연꽃도 좀 정화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 피부를 좀 맑게 가꾸어 주는데 도움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괄사 같은 거는 하지 않는데요. 괄사를 좀 잘 하시는 분들은 이 얼티뮨 세럼 바르고 나서 괄사나 얼굴에 좀 지압 같은 거 해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얼티뮨 세럼도 마찬가지로 3세대까지 나왔고 3번 정도의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세럼이 탄생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상세 페이지에 테크놀로지 나와 있지요. 이뮤제너레이션 레드 테크놀로지라고 되어 있는 걸 보니까 우리가 전성분상에서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이 열심히 연구한 배합비 같은 것이 녹아져 있고 그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혈행 개선을 돕고 장벽 개선을 도와주는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굴이 좀 잘 붓는다거나 아니면 얼굴을 좀 배농하고 싶다라고 할 때 얼티뮨 세럼 쓰시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쓸어 올리는 마사지 동작 같은 거 많이 하는데 이 세럼 바르시고 이렇게 마사지 동작까지 해주시고 잘은 몰라도 이렇게 좀 얼굴을 눌렀을 때 시원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 눌러주시면서 해주셔도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형 자체는 좀 무거운 편이고요. 워낙 잘 미끄러지기 때문에 이 세럼 바르시고 기기 관리하셔도 괜찮습니다. 흡수도는 조금 늦지만 그래도 바르고 났을 때 굉장히 촉촉하다라는 느낌, 트레알로스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촉촉하고 속건조도 개선해준다 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은 겔랑 아베이 세럼입니다. 이 세럼 제가 지난번 선물하기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었는데요. 진짜 제형이 좋습니다. 지난번에는 꿀과 로얄 젤리를 중심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사실 이 안에도 마찬가지로 앞서서 입생로랑에서 봤던 성분 똑같이 글라이콜릭 애시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제품이 입생로랑과 좀 다른 점은 장벽이 무너졌을 때 발라도 따갑다라는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입생로랑보다는 조금 더 적은 함량이 들어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매일매일 발라도 뭔가 더 예민해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 제품은 정말 촉촉하고요. 양쪽에서 같이 토출돼서 나오는 부분 때문에 그런 어떤 제형에서의 재미와 촉촉함과 영양감이 눈으로도 느껴지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발라도 뭔가 더 예민해진다라는 느낌 없이 점점 더 피부가 개선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확실하게 드는 그런 제품인데요. 그리고 꿀과 로얄 젤리가 갖고 있는 영양 성분과 보습 성분과 더해서 글라이콜릭 애시드가 계속 필요 없는 각질들을 제거해주고 있으니까 분명히 시너지가 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 제품의 오직 단점은 정말 비싸다는 거, 그거 말고는 정말로 좋은 그런 제품이어서 저는 40대 이상이고 안티에이징 좀 잘 하고 싶고 꿀이나 로얄 젤리 같은 것들이 좀 잘 맞았다라고 하는 분들은 저는 이 제품 꼭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디올 프레스티지 세럼입니다. 사실 이 세럼을 구매한 이유가 이 알갱이들이 들어가 있는 게 전 너무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이 세럼을 써보게 됐습니다. 한 통에 들어가 있는 게 10,000개의 마이크로 캡슐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이 제품을 설명을 해주실 때 장미 추출물이 들어간 것을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요. 실제로 전성분을 펼쳐서 봤더니 메도우 폼씨 오일, 시어버터, 해바라기씨 오일, 그래서 약간 좀 무겁게 느껴지는 성분들이 앞쪽에 배치되어 있어서 바르고 나면은 약간 오일리하지만 좀 무겁다라는 느낌이 느껴집니다. 이 제품 자체가 두꺼운 제형이다라기보다는 굉장히 촉촉하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조한 계절에 바르시면 이 세럼이 굉장히 마음에 드실 거고, 건성인 피부가 써도 이 세럼은 만족하면서 쓰실 수 있을 텐데 중성 피부 정도가 써도 좀 무거운데?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을이나 겨울에 쓰시는 게 훨씬 더 적합하겠습니다. 디올도 한번 상세 페이지를 볼까요? 28%의 사람이 주름이 완화되어 보이는 피부라고 합니다. 여성 60명 중에 28%가 4주 동안 이 제품을 발랐더니 주름이 완화되어 보여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이 제품에 개발된 비하인드를 봤더니요, 165회 이상 개발을 했다라고 하고요, 650명이 넘는 여성들한테 테스트를 거친 결과 이 제품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볼 때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이 세럼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갖고 온 제품 중에 이 제품이 가장 비쌉니다. 그래서 비싼 만큼의 효과를 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꼭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저의 경우에는 이 세럼이 제형은 참 뛰어나고 촉촉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가격만큼의 가치를 하냐라고 하는 것은 직접 써보시고 전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고, 저의 경우에는 만약에 38만 원이 있다면 난 다른 세럼을 써볼 것 같아 라는 느낌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비싸고 알갱이도 있고 너무너무 고급스럽게 만들어진 제품은 맞지만 이 속에 들어가 있는 어떤 전반적인 피부의 개선이라던가 어떤 빠르게 변화되는 그런 느낌이 다른 세럼들에 비해서는 조금 아쉽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디올에서 다른 제품 구매하시면서 이 세럼을 한번 써보시면서 어떤 제형인지, 나의 피부가 어떻게 개선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을 파악하시면서 나한테 꼭 맞는 세럼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유명한 브랜드의 베스트 세럼 7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저는 화장품에 좀 관심 많으신 분들이라면은 이렇게 좀 비싼 세럼 하나 사서 써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이걸 또 사서 써봐야 그렇게 비싸지 않은 제품들을 써보면서도 비교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비싼 제품 중에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피부에서 내가 추구하는 방향이 뭔지를 상세 페이지를 보시면서 잘 파악하시고 나서 내가 좀 뭔가 혈액순환을 원하는 건지, 장벽 개선을 원하는 건지, 발효 추출물을 통해서 피부가 조금 더 건강해지기를 원하는 건지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하신 다음에 제품을 고르시는 게 중요하고, 앞서서 제가 연구개발비를 한번 쫙 짚어드렸기 때문에 내년이나 내후년에 이 기업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지 또 점검해 보시는 것도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